자, 우리 이번 강은 연금소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배사, 2배사 근연,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연금소득이에요. 자, 연금소득에는 크게 공적연금, 사적연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공적연금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무조건 종합과세. 자,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세무서가 있어요. 세무서가 있고 그 다음에 공단이 있습니다. 공단. 여기서 이제 공단이라는 것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뜻하는 거예요. 공단이 있고 여기 연금 수령자가 있습니다. 연금 수령자. 참고로 저는 65세가 돼야지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공단에서 연금 수령자한테 연금을 지급을 할 때 세금을 떼고 줘야 되겠죠. 연금 지급 시 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다 공식이 있었어요. 근데 상용근로소득은 공식이 없었고 간이세액 조견표에 의해서 원천징수를 한다고 그랬죠. 공적연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연금 지급 시 간이세액 조견표, 여기에서 간이세액 조견표는 근로소득하고는 다릅니다. 간이세액 조견표에 의해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원천징수 후 연금을 지급을 합니다. 얘가 첫 번째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공단이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를 할 거예요.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원천세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급명세서 제출을 합니다. 2월 말까지 해줘요.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는데 얘가 4번입니다. 그럼 3번은 뭘까요? 3번은 여기에 대해서 세 번째는 다음 연도 1월 연금 지급 시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연말정산을 해요. 다음 연도 2월이 아니라 연금소득은 1월 달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자,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공식은 연금소득을 다른 말로 이제 총연금이라는 말을 써요. 총연금. 자, 연금소득 마이너스 연금소득공제라는 게 있어요. 연금소득공제. 우리 근로소득이 근로소득공제가 있었듯이 공식입니다. 공식으로 있어요.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빼주시면 연금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연금소득 금액이 나오고요. 연금소득 금액에서 이제 종합소득공제라는 걸 빼주시면 돼요. 종합소득공제라는 걸 빼주시면 과세표준이 계산이 됩니다. 과세표준 밑에는 똑같아요. 다만 그래서 이제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주는 거예요.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주는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아직까지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 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 내는 사람은 몇 명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대부분 100만 원이 안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연금을 지급받는 분들께서 10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금 낼 게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세금 낼 게 있으신 분들은 연말정산과 관련된 서류를 1월 달까지 공단에 제출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공단에서 연말정산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줄 것이다 라는 얘기죠. 무조건 종합과세지만 연말정산으로 끝내버렸죠. 연말정산으로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아요. 다른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몰라도 다른 소득이 만약에 있다. 만약에 나는 공무원으로 퇴직을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을 했다. 그러면은 공무원 연금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겠죠. 그럼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근데 지금은 오로지 공적연금이 국민연금만 있다라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국민연금만 있다라고 간주를 했을 때는 통지서가 날라올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연금 수령자가 스스로 5월 말까지 수정해서 신고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세금 낸 게 있으면 돌려받으시면 되겠죠. 근데 거의 이것도 없어요. 연금 그냥 이론상만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이게 공적연금입니다. 공적연금. 자, 지우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연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종합과세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종합과세. 자, 그래서 공단에서 연금 지급할 때 간이세액 조견표에 의해서 원천 징수한 다음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1월달 연금 지급을 할 때, 다음 연도 1월달 연금 지급을 할 때 연말정산을 해준다라는 거. 그런데 사실상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세금 낼 게 없다는 얘기죠.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공단에서 하겠죠. 그래서 연금을 실제 지급받는 분들은 세금 낼 게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100%는 아닙니다. 내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도 뭐 한 연금을 200만 원, 300만 원 국민연금 받는 분들도 가끔 계시니까 또 공무원연금은 많잖아요. 공무원연금은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공단에서 대행을 해주겠지만 일반적인 공적연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세금 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적연금을 한번 볼까요? 사적연금. 사적연금은 두 번째입니다. 사적연금.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사적연금은 1200만 원까지, 사적연금 12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예요. 분리과세. 1200만 원 초과는 1200만 원 초과는 종합과세입니다. 단 아주 중요한 단서 조건이에요. 단 12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미선택 시에는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미선택 시에는 분리과세로 끝나요. 이렇게 선택 가능한 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나와 있어요. 사적연금.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다음 강에서 기타 소득하게 되는데 기타 소득 금액도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사적연금은 12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1200만 원 초과는 종합과세입니다. 단 12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미선택 시에는 분리과세를 한다. 이 문장이 뭐냐면 자, 여기 세무서가 있습니다. 여기 은행이 있어요. 연금 수령자가 있습니다. 연금 수령자가 있어요. 자, 연금 수령자가 직장을 다니면서 연금 저축에 가입을 해서 연금 저축을 한 게 있습니다. 연금 저축을 한 게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은행에서 연금 수령자한테 연금을 지급 시 3에서 5% 원천 징수를 합니다. 3에서 5% 원천 징수 후 지급을 하게 되죠. 자, 이 3에서 5%는 뭐냐면은 나이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나이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져요. 이건 교재를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젊으신 분은 5%,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은 3% 세금을 뗍니다. 자, 이렇게 연금을 받았으면 두 번째, 자, 은행에서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죠. 두 번째,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되고요. 원천세 신고했으면 반드시 이렇게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세 번째, 2월 말까지예요. 세 번째, 2월 말까지 뭘 제출을 하느냐면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주는 거예요.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12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라고 그랬으니까 1200만 원까지는 여기에서 끝나는 거죠. 여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초과가 무슨 과세라고 그랬습니까? 1200만 원 초과가 종합과세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분리과세는 3번에서 끝나는 거예요. 은행에서 3에서 5% 원천징수 지급하고 연금 수령자는 그냥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원천세 신고하고 지급명세서 제출하고 여기서 끝. 분리과세니까.
근데 초과는 종합과세라고 그랬으니까는 세무서에서 네 번째 이렇게 통지서를 발송을 해줄 겁니다. 통지서를 발송을 하면 연금 수령자께서는 네, 다섯 번째 5월 31일까지 네,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네, 신고할 때 공식은 연금소득 마이너스 연금소득공제는 뭐가 나오냐면 연금소득금액이 나와요. 연금소득금액. 밑에 마이너스 종합소득공제를 하게 되면 뭐가 계산이 되느냐면 과세표준이 계산이 될 겁니다. 과세표준 밑에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자, 1차적으로 12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3번에서 끝난다. 1200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니까 통지서를 발송을 해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렇게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밑에 조건이 뭐냐면 단 12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선택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라고 그랬죠, 그쵸?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연금을 1000만 원 지급을 했어요. 1000만 원 지급을 했어요. 1000에 3%면 30만 원 세금 뗐죠. 33만 원이겠지.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3%로 가정을 하면 33만 원 떼고 얼마 받았을까요? 967만 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967만 원을 수령을 했어요. 자, 1000만 원이니까는 분리과세잖아요. 분리과세입니다. 통지서가 안 날라와요. 통지서가 안 날라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연금소득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면 12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니까는 통지서가 발송이 안 됩니다. 발송이 안 돼요. 근데 내가 12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종합과세를 선택을 했다? 이거는 뭐냐면 스스로 5월 31일까지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겁니다. 5월 30일까지 내가 스스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1000만 원이 들어가겠죠. 연금소득이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1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계산이 돼서 결국은 나중에 환급을 받겠다라는 얘기예요. 환급 되거든요. 환급세액 이렇게 계산을 해서 환급을 받겠다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한다.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33만 원 낸 걸로 그냥 끝내버리겠다. 그냥 분리과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분리과세가 되는 거예요. 미선택 시에는 분리과세라고 그랬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분리과세로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나는 스스로 신고 들어가면 환급 받을 수 있네. 그러면은 5월 달에 스스로 신고 들어가서 환급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러면 세금 낸 게 한 푼도 없는 거죠. 33만 원 낸 거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취지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연금이 작기 때문에 이 작은 세금 낸 것조차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선택해라라고 했으니까는 이걸 모르는 납세 의무자는 그냥 33만 원 내고 끝나는 거죠. 이걸 모르면 33만 원 내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알면 5월 달에 들어가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모르면 세무사 사무실 가면 되든지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33만 원 내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나 이거 환급 받을 거야 라고 해서 5월 달에 신고 들어갔을 때는 연금 소득만 따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뭐 이자가 있으면 이자 2천만 원 이상이면 이자 소득도 들어가는 거고요. 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나 사업 소득이 있으면 사업 소득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받은 게 있다. 즉 공적연금 받은 게 있다 그러면 공적연금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잘못하면 환급 받는 게 아니라 토해낼 수가 있어요. 토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배우시는 분들도 이게 세무회계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세무 전문가랑 반드시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33만 원 내고 끝내버리는 게 유리하신 분이 있고요. 아니야 나는 5월 달에 들어가서 환급 받을 거야. 환급 받아도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국민연금도 받고요. 사적연금도 받고요. 개인 사업소득도 있고요.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냥 분리과세로 끝나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근데 나는 오로지
국민연금, 그 다음에 사적연금 두 개밖에 없다. 이런 분들은 아마 이렇게 5월 달에 넘어가면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이거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게 사적연금이에요. 그래서 사적연금 12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초과는 종합과세인데 선택도 가능하다. 선택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끝난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개념하고요. 지급 명세서 언제까지 제출하는지, 그 다음에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라든지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간단하게 정리해 놨으니까 그런 거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강에서는 이제 이배사 근년기, 기타 소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